예,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고 시간감에상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이유가 저의 박사 논문이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이 납북자 가족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러니까 심포지움을 할 때 제가 토론을 한두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제가 그 휴전회담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 납북자 문제가 그러니까 그 전체 틀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는가라는 걸 그때까지 이제 논문 쓸 때는 충분히 인식을 하거나 뭐 그 중요성을 더 부각을 시키거나 하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논문 쓰고 이제 이런 자리에 그 토론자로 참석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작년에 옆에 계신 허만호 선생님께서 이 전쟁 시기의 납북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를 하셨고,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국제회의로서 그 한국전쟁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까지 해서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한 기원과 확산, 그리고 이제 이 대응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제 전공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납북 문제의 기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김명 선생님께서 휴전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왜 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시 납북자 문제와 전후 납북자 문제 좀 저는 이게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물론 납치라는 그 비인도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시 납북자 문제가 무려 6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전쟁이란 그 특수성, 그리고 전쟁 시기에 있었던 다른 문제들과 포괄적으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전쟁을 휴전했던 휴전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휴전 체제라는 것은 전쟁으로 만들어진 분단이 유지되는 체제이고, 그럼으로써 전쟁으로 인해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전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사실상 이게 무려 반세기도 넘어서 6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끈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제 한국전쟁 시기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쟁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가 왜 이것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에 대한 이제 충분한 연구나 검토,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많은 얘기들이 지금 활발하게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더 충분한 연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좀 전에 그 허만호 선생님께서 김명 선생님 발표문에서 이 유엔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조성원 선생님이나 김명 선생님 발표하신 두 분 발표문 중에서 자세한 강론적인 것들을 빼더라도 총론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휴전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물론 있지만 납북자 문제와
이제 국한시켜서 볼 때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도 절박했고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지도 의제화되지도 못했던 것은 우리가 회담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 한쪽에 북한과 중국 총사령관이 일방이 되고 한쪽에 유엔군 사령관이 들어갔는데 한국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과 또 그 아까 16개국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16개국을 총괄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병기가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사실은 전쟁 이후에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논의 구조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성을 가졌다면 한 단계 걸러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방어포로 석방하고 그리고 이제 휴전에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후에 이 안보를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그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알려진 대로 휴전회담 논의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휴전협정 체결 때까지 한국 정부는 휴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휴전회담에서도 빠졌다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들어왔던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 곧 이제 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정책 자체가 유엔의 간섭도 안 받고 한국의 간섭도 안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이 배제됐던 측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의와 타의가 섞여서 한국을 협상장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주체라면 밖에 나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김명 선생님은 부분적으로 조심스럽게 미국이라든지 유엔의 책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즉 결국은 그런 어떤 전쟁과 회담의 주체 문제에도 우리가 못했던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표성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못했던 것들이 더 크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그 이후의 논의조차도 보면 한국이 대표성을 대표단에 참가는 하지만 90년대 이후 가면서 수석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북한은 오히려 이제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그 김명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도 없고 국민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물론 이제 48년에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이제 한국 신생국이었지만 이제 같이 그 어떤 대의를 가지고 들어왔던 유엔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과 한국 정부를 충분히 배려해주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고 뭐 작전 지휘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좀 별개더라도 형식적인 틀에서라도 회담에서 대표성을 갖도록 배려를 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북쪽도 마찬가지로 조중연합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회담의 마쿠에서 모든 회담을 주도하고 결정권을 가졌던 건 중국과 그 이면에 있었던 스탈린이었던 것은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편에서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결국은 남북한에서의 한쪽 주체는 당연히 우리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이 납북자 문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 남북한이 풀어야 될 문제들을 이 오랜 기간 동안 끌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